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시열 변호사입니다. 지금 또 대통령을 뽑겠다고 지금 또 난리가 났습니다.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지금 희망에 부풀어 있겠죠. 충청권에서 3명의 경선 주자들 중에서 이재명이가 88% 이상의 표를 얻어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 우파는 또 우파대로 어제는 1차 토론회가 있었고요. 오늘은 또 2차 토론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각축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모두가 대통령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민주당에는 3사람이 나타나 있고요. 지금 국힘은 현재는 이제 8사람으로 좁혀져 있습니다. 그 11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나올지 아니면 또 밖에 있는 누가 대통령이 될지는 아직은 좀 봐야 됩니다. 하지만 지금 드러나 있는 사람들을 보면 그 11사람하고 밖에 있는 한덕수 정도, 물론 정가원 목사님이 대선에 출마하겠다고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 하여튼 간에 지금 드러나 있는 사람들 중에서 누군가가 대통령이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대통령이 됐을 때 과연 얼마나 정치를 잘할 수 있을까? 그리고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할까? 그리고 능력은 과연 될까? 그리고 능력뿐만 아니라 그런 어떤 결단력, 그리고 의지, 그리고 국가 국민에 대한 충성심, 고독을 견딜 줄 아는 그런 어떤 인내, 욕먹을 줄 아는 그런 자신감, 그리고 길게 보는 역사의식, 이런 거를 갖고 있을까? 좀 생각하면 말이죠, 약간은 회의적이고 걱정이 돼요. 도토리 키재기 같고 과연 지금 나와 있는 사람들 중에서 감이 있는가? 대통령 감이 있는가? 어쩔 수 없이 최선이 아니기 때문에 차선을 택할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과연 이 사람들 중에서 대한민국을 지금의 현재 위기를 타파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그런 자질과 그런 어떤 정신적 인내력, 또 결단력 등등을 갖고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하면 상당히 말이죠,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여러분도 지금 하나도 기쁘지가 않을까요? 원래는 말이죠, 우리가 5년 동안 집권을 하고 그리고 업적을 이루고 그러면서 대선에 들어갔다면 얼마나 기분 좋겠습니까? 축제가 될 수도 있고, 어쩌면 대통령을 뽑는데 이것이 하나의 축제가 되고 기쁨이 되고 그래야 되는데 하나도 기쁘지 않고 뭔가 걱정이 음습하고 먹구름이 끼인 것 같고 나라의 앞날이 걱정되고, 과연 왜 그럴까요? 지금 정치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 특히 지금 야당에 나와 있는 이재명이라고 하는 사람, 그야말로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사람이, 옛날 같으면 면사무소 면서기도 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 지금 대통령을 하겠다고 나와 있고, 그런가 하면 이 자유우파에 나와 있는 사람들도 과연 우리의 기대와 그리고 청년의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그런 역량과 그런 어떤 자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인지 상당히 걱정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박정희를 생각하게 됩니다. 박정희 대통령 같은 사람은 없을까? 우리가 그런 사람이 나와가지고 다시 한번 이 나라를 중흥시키면 어떨까? 그야말로 쇠퇴해가는 토붕화에 무너져가는 이 나라를 여기서 붙잡아야 되지 않을까? 박정희가 옳았다 라고 외치는 그런 또 지금 유명한 교수님이 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일본의 근대화는 메이지 유신을 주도한 사무라이 집단이 한 것이다. 그런데 우리 한국의 근대화는 오로지 박정희 혼자 한 것이다. 일본이 먼저 근대화한 거 알죠? 메이지 유신. 정말 대단한 거죠. 1868년 메이지 유신이 되면서 일본이 완전히 다른 나라로 바뀌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진국 대열에 올라서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기회를 놓쳤죠. 사국정책 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100년 이상 늦어서 말이죠, 우리나라에 위대한 영웅이 나타났으니 그가 바로 박정희죠. 박정희는 필리핀보다도 못 살던 나라, 아니 북한보다도 국민소득이 낮았던 나라, 그야말로 희망이 없던 나라, 거짓골을 모면하던 나라, 전쟁 이후에 모든 것이 황폐화된 나라, 모든 것이 자포자기하고 그야말로 정신적으로도 이미 모든 것이 나태해지고 그야말로 포기하고 퇴폐했던 나라, 이 나라를 갖다가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래서 불과 18년 만에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는 18년이 엄청 긴 줄 알았어요. 근데 보니까 18년이 눈 깜짝할 사이에 갑니다. 아니, 다른 사람이었다면 18년 안에 그 어마어마한 일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대한민국이 박정희가 집권하는 그 18년 동안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또 여러분들은 특히 전부 다 현장에서 봤습니다. 그 무엇이든 나라가 한강의 기적을 이루고 말이죠. 그야말로 박정희 시대 때 중앙공업의 육성이라든가 내지는 그야말로 달구지도 하나 없던 나라, 길도 하나 없어가지고 말이죠. 오토바이도 하나 제대로 못 다니던 나라, 이런 나라에 길이 생기고 그야말로 아스팔트가 도로가 포장되고 지붕이 바뀌고 공장이 세워지고 도시가 건설되고 이런 것들을 모두 봤습니다. 그러면서 야,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일본의 근대화는 사무라이 집단이 한 것이라면 우리나라의 근대화는 박정희 대통령 혼자서 한 거단 말이죠. 그래서 이분은 여기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자기도 말이죠, 박정희를 과거에는 욕했었다는 거죠. 뭐라고 욕했냐? 그 아름다운 민주주의를 버리고 근대화 같은 천박한 목표를 추구하는 것은 안 된다. 아름다운 민주주의는 아름다운데 박정희 대통령이 민주주의를 버리고 천박한 근대화를 택했다 라면서 욕을 했다는 거야. 야, 지금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름다운 민주주의? 박정희 대통령이 독재를 했다고 이제 욕을 하면서 아름다운 민주주의를 버렸다. 민주주의가 뭡니까 도대체가? 근대화가 돼야만, 일본이 근대화가 됐기 때문에 민주주의가 가능한 거죠. 나라가 그야말로 먹고 살아야, 그래야만 민주주의가 가능한 건데, 박정희 대통령은 먹고 살기 위해서, 이 나라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한마디로 이 나라를 근대화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근대화에 필요한 그런 정치 제도, 그런 정치 방식을 운영한 건데, 자기는 이 박정희의 깊은 뜻을 모르고 높은 뜻을 모르고 아름다운 민주주의를 버리고 천박한 근대화를 택했다라고 분개하면서 욕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은 그런 거에 전혀 아랑곳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원래 박정희 대통령이 한 유명한 말 있잖아요. 내 무덤에 침을 뱉어라. 박정희 대통령은 거기에 변명하지 않으랬다는 거지. 대개의 사람들은요, 사람들이 막 욕하고 그러면 안 하고, 사람들이 막 박수치고 그러면 좋다고 하고, 관종, 나르시스트. 여러분, 관종의 대명자 누구야? 바로 지금 관종. 대한민국 지금 거의 그 정치인들은요, 거의 다 관종이에요. 한동훈 관종 중에 관종이야. 나르시스트지. 완전히 관종이지. 저 문재인도 관종이기 때문에 통계나 조작하고 막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이분은 말이죠, 욕을 얻어먹으려면 욕을 하려면 하라는 거지. 나는 내 목표를 가지고 그야말로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나는 갈 뿐이다. 즉 고독한 삶을 18년간의 고독을 스스로 택했다는 거지. 그래서 이분은 그 18년간의 고독이 100년보다도 더 긴 고독이다라고 박정희 대통령을 그야말로 얘기하고 있어요. 박정희는 고독하게 사실상 혀를 단신으로 근대화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었고, 이것이 박정희의 위대함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반대를 할 때, 그때 박정희만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욕을 하든 말든, 다른 사람이 반대를 하든 말든, 그야말로 자기를 지지하는 그 학자들과 함께, 자기를 지지하는 정치인들과 함께 그야말로 밤을 새워가면서 이 나라를 근대화시켰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박정희의 위대함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도 박정희는 근대화에 대해 자신과 생각을 같이 하는 사람이란 한 사람도 없어도, 주변에 온통을 자신을 욕하는 사람밖에 없어도, 그래도 그것을 탓하거나, 그래서 자신의 어떤 신념을 꺾거나, 자신의 어떤 목표를 갖다가 바꾸거나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고독의 길을 갖고, 스스로 그야말로 욕먹는 길을 갖고, 그래서 내 무덤에 침을 뱉으라고 하고 혼자 길을 걸어갔다는 겁니다. 사실 큰 의미에서 보면은 박정희 혼자죠. 누가 있었겠습니까? 물론 옆에서 도와주는 관료나 이런 사람들이 있지만, 결단을 내린 데 있어서 그 혼자라는 것은 박정희 대통령 혼자인 거예요. 박정희라는 사람 혼자서
그야말로 모든 결단을 내리고 모든 것을 감수하면서 앞으로 나간 거죠. 모든 위험도 자기가 감수하고 모든 욕도 자기가 먹고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이 글을 쓴 분은 교수님인데 그야말로 박정희는 그렇게 고독한 길을 버티면서 참았다는 거죠. 박정희는 18년간이나 버텼는데 그것을 가능케 한 것은 바로 예외적인 사명감이다. 사명감이다. 그건 권력욕이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그게 권력욕이었으면 18년간을 버틸 수 없었다는 겁니다. 저는 이 점에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만약에 권력욕, 진짜 권력에 뭐 이렇게 그러면 띵까띵까 하고 말이죠. 타락하지. 그런데 끝까지 그래도 18년 동안 이 고독을 즐길 수 있었던 것은, 고독한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은 사명감. 그러니까 민족 중의 사명감. 내가 여기서 왜 지금 이 대통령을 하고 있는가? 나는 왜 태어났는가? 나는 민족 중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딱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민족 중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태어났다. 국민교육 헌장에 우리는 민족 중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태어났다는 말이 박정희 대통령이 본인에게 하는 말 같아요. 그래서 이 예외적 사명감이 있었기 때문에 박정희 대통령은 조선 이래 500년 동안 가난했던 나라, 조선 이래만 따져도 500년 동안 가난했던 나라, 이 나라에 찌들어온 그 가난에 찌든 나라와 백성이 거의 단숨에 가난을 극복하고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길을 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박정희가 말로 가장 위대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조롱과 욕을 들어가면서도, 그리고 수많은 뭐 독재자니 이런 소리를 들어가면서도 박정희는 손을 스스로 더럽히고 스스로 자기의 얼굴에 침을 뱉는 사람들을 그 침을 맞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박정희는 정치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손을 더럽히는 것을 알았다는 거죠. 내 손을 더럽혀야만 국가를 갖다가 살릴 수 있고 국민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죠. 근데 맨날 박수나 받고 말이죠. 맨날 쌀 하나 찍고, 그래서 무슨 정치를 하겠습니까? 내 손을 더럽히고 내가 욕을 먹고 말이죠. 그리고 내 무덤에 침을 뱉으라고 얘기하고 내가 그래야만 국가 국민을 살리는 것을 알았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박정희의 고독이라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 사람은 노무현의 고독과 비교를 해요. 노무현은 그 고독을 결국은 견디지 못했고 그 짧은 5년 동안 하고 나서도 그것도 뭐 제대로 못하고 결국 삶을 스스로 그렇게 마감하잖아요. 그런데 박정희는 18년간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기간을 고독을 견디고 그야말로 대한민국을 살리고 그리고 자기가 희생되는 길을 갔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대통령 선거가 지금 치러지고 있는데 우리 후보들께 말하고 싶습니다. 지금 고독한 길을 가십시오. 지금도 던지십시오. 그리고 말하십시오. 나는 무엇을 하겠다고. 그것이 지금 당장 박수를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길게 박수 받는 길을 가십시오. 그래서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라도 채택되면 또 그것이 그런 식으로 정치가 이어지는 거죠. 내가 대통령이 되면 내가 해보는 거고, 안 되면 다른 정치인이 그걸 받아서 할 수 있도록 지금 던지십시오. 그리고 고독한 길을 가십시오. 다른 사람들한테 박수 받을 생각하지 말고 셀카 찍을 생각하지 말고 그냥 나는 고독한 길을 가겠다. 내가 지금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뜻이 어디에 있는가? 이것은 사명이다. 예외적 사명이다.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특별한 사명감을 지금 갖고 이 땅에 태어났다. 그래서 나는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거다. 나의 특별한 사명을 내가 고독하게 관철시키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박정희와 같이 정치하겠다고 생각하고 우리 국힘 후보들 말이죠. 그리고 우리 자유보수 우리 지금 대연합에 우리 지금 출정한 우리 그야말로 대통령 하겠다는 사람들은 모두 박정희의 고독을 즐기고 박정희와 같이 내 손에 흙을 묻히겠다, 내 손을 더럽히겠다 라는 생각으로 앞으로 전진하십시오. 강신업 TV입니다.